당신은 말을 하지 않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침묵의 힘을 알게 될 때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다는 침묵합니다. 얕은 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그릇은 고요합니다. 인생의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침묵을 아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지혜가 묻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침묵의 힘,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는 한마디는 1000마디보다 값지고 잘못된 때에 하는 말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 후회한 적이 많으신가요?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은 디지털 시대의 빠른 소통 방식에 적응하며 살고 계십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소셜미디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세대 간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은 응답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치밀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이런 순간에 내뱉은 말은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우리의 말은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말은 관계를 해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화가 났을 때 말하면 평생 후회할 말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이런 일이 잦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을 깊이 상처 입히는 말을 하고 나중에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졌다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2025년의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이런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격한 감정 상태에서 한 말 중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두 번째,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정보, 검증되지 않은 사실, 주관적인 추측에 기반한 발언은 신뢰를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보십시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와 정직함의 표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때로는 이런 정보들이 검증 없이 퍼지기도 합니다. 친한 이웃이나 친구가 보낸 정보이기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유익한지 판단해 보십시오. 불확실한 정보라면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라고 밝히거나 아예 공유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은 지식보다 더 귀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남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황을 개선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정중하게 그리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친목 모임에서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 문제, 직업 선택, 생활 방식에 대한 비판, 또는 친구나 이웃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주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으로서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모임에서 그 주제를 꺼내는 것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침묵함으로써 자녀의 선택과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의 호의를 거절할 때는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제안이나 호의를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절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종종 변명처럼 들리거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간결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와 같은 단순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종종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자녀가 주말에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 이웃이나 친구의 경조사 참석 요청, 모임에 초대.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위해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되 불필요한 설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면 오히려 상대방도 그 진실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진정한 거절의 예술은 많은 말이 아닌 적은 말로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받기 전에는 조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특히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 가장 가치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간섭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나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겪으며 얻은 생존의 지혜, 인간관계의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이 모든 것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는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요청했을 때, 나눌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조언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조언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 조언을 요청했는가? 지금이 조언하기에 적절한 때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조언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한마디는 끊임없이 조언하는 사람의 1000마디보다 더 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6번째,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일 때는 판단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취약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이런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공감과 지지입니다.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일 때, 너 때문이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내가 그랬잖아. 같은 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더 고립시킬 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특히 배우자나 친구의 건강 문제, 자녀의 이혼이나 실직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판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판단이 아닌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때로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내 말을 듣고 있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줘. 이런 간단한 표현이 큰 위로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깊은 위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7번째, 갈등 상황에서는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 당신 말이 맞고 내 말은 다 틀려.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이런 마지막 말은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고 관계에 더 큰 균열을 가져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마지막 말을 하려는 욕구를 자제하십시오. 대신 대화를 열어두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내 의견도 존중해.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와 같은 표현이 더 건설적입니다. 2025년의 시니어들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직면합니다.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성인 자녀와의 의견 차이, 형제자매와의 유산 문제, 이웃과의 분쟁.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말을 하려는 충동을 참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갈등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강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난 후 정말 그 말이 필요했다고 느끼셨나요? 8번째, 비밀을 들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뢰를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그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혹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곳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에게 직접 비밀을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시니어들은 종종 이런 유혹에 직면합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 친구의 건강 이슈, 이웃의 가정사.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당신에게 직접 비밀로 말해진 것이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침묵은 신뢰의 기반입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9번째, 화해의 순간에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의 순간이 왔을 때 과거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 이해해. 하지만 그때 너는 이라는 식의 말은 진정한 화해를 방해합니다. 화해했다면 그것은 과거의 일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해결된 갈등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 화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니어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와 성장을 원한다면 과거의 잘못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상대방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 관계는 더욱 강해집니다. 화해의 순간에 침묵하는 것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10번째,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인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 모임, 친목 모임, 종교 모임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 종교, 윤리적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젊은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젠더 이슈, 정치적 견해, 환경 문제, 경제 정책,
이런 주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물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모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침묵은 더 폭넓은 대화와 이해의 문을 열어줍니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할 10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침묵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대화 중에 조금의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말이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십시오. 특히 분노, 좌절, 불안과 같은 강한 감정을 느낄 때는 말하기 전에 감정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은 호흡,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려는 말이 대화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관계를 발전시키는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3번 물어보세요.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친절한가? 세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기르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묵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소통의 형태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지지와 이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침묵이 가져다 주는 선물.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의 질이 깊어집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커지며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변화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에게 가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성인 자녀와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침묵은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말로 인한 후회와 갈등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평화로워집니다. 불필요한 말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시니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감. 이런 상황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침묵은 이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혜의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들의 말은 더 큰 무게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시니어로서 가족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싶다면 말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십시오. 항상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 중요한 순간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넷째, 더 깊은 자기 이해가 생깁니다. 말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살피는 습관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더 온전히 존중하는 길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 생기는 공간,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 그 공간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특히 평소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 이런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G세대, 알파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공간을 주면 더 깊은 세대 간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말하지 않을 때 생기는 공간, 말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은 세대 간의 대화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독점하지 않을 때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표현의 기회는 그들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더 열린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그 공간은 더 깊은 사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대신 잠시 침묵하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반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대 사회는 빠른 응답과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SNS에 올라온 글에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우리에게 사고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 여유는 더 현명한 판단과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그 공간은 진정한 경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진정한 경청이 가능해집니다. 현대 사회의 시니어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청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할 때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이 깊어집니다. 진정한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 수 있습니다. 침묵과 발언의 균형. 물론 침묵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는 것처럼 필요한 순간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당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순간에는 침묵이 아니라 용기 있는 발언이 필요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소외, 세대 간 단절, 노인 차별.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순간과 침묵하는 순간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자신의 의도, 상황의 맥락,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과 침묵은 마치 음악의 소리와 여백과 같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십시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눈빛, 부드러운 손길.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은 때로 말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들은 화상 통화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합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비언어적 표현은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표정, 목소리의 톤, 손짓. 이런 요소들이 말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경청으로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으며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대신 작은 선물이나 도움의 손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걱정을 표현하는 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때로 말보다 더 진실된 표현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시니어들은 종종 자녀나 손주들에게 조언이나 걱정을 말로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말 대신 작은 행동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진정성은 더 깊이 전달됩니다. 침묵의 지혜를 가진 시니어의 모습.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시니어는 가족과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갖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말을 아끼지만 말할 때는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는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대화에 개입하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가족 모임에서 항상 주목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합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관심, 어린 눈빛으로 가족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을 표현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필요할 때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중재는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에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자신의 통찰을 나눕니다. 그들의 조언은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요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여러분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며 나머지 순간에는 침묵의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가족과 사회에서 더 깊은 존중을 받는 인생의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1000마디보다 값집니다. 실천을 위한 작은 단계들. 침묵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작은 단계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말하려던 것을 참아 보십시오. 특히 비판, 불평, 조언과 같은 말을 참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듣기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오늘은 내가 말하기보다 듣고 싶어 라고 선언하고 정말로 경청에 집중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보십시오. 셋째, 말하기 전에 3초 규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말하려는 충동이 들면 3초 동안 기다린 후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해 보십시오. 이 작은 간격이 불필요한 많은 말을 줄여줄 것입니다. 넷째,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타임아웃을 선언하십시오. 지금은 감정이 너무 격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하루의 끝에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한 말 중에 꼭 필요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말은 무엇이었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이런 성찰이 내일의 더 지혜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말하지 않는 용기.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을 때 또는 자신의 의견이 강할 때 침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값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보호하며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의 시니어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용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큰 시대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족의 화합을 가져옵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해라고 말한 후로 더 이상의 변명을 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솔직함과 진정성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말하지 않는 용기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아가 작아질 때 지혜와 사랑의 공간이 커집니다. 침묵의 미학 동양의 지혜. 동양의 전통에서 특히 불교와 도교에서 침묵은 깊은 지혜의 표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전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찾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동양의 지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5년의 시니어들은 이런 전통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지혜와 평화의 표현입니다. 침묵의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들과 침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침묵의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 더 평화로운 마음, 더 지혜로운 결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항상 말로 표현하려 하기보다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원숙함입니다. 이런 원숙함을 통해 여러분은 가족과 사회에서 더 깊은 존중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지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말하려던 것을 참아보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바다는 침묵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침묵은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